1번입니다. 다음 다항식을 가로 안의 방법으로 정리하라고 했는데 1번은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차수가 높은 것에서 낮은 순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이 중에 차수가 가장 높은 것은 x세제곱이지요. 그 다음 x제곱, x 한 개짜리 x가 들어있지 않은 항순으로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y 플러스 2x 마이너스 3y제곱이 됩니다. 2번은 y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y를 기준으로 y가 가장 많이 곱해져 있는 식을 먼저 쓰고 차근차근 차수를 낮춰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5y 세제곱을 먼저 쓰고 그 다음 y가 2개 곱해져 있는 플러스 xy 제곱, y가 1개 곱해져 있는 마이너스 y, 그리고 y가 곱해져 있지 않은 식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어렵지 않지요? 마이너스 4a 플러스 b를 계산하라고 했는데 a 자리에 이 식을 대입하고 b 자리에 이 식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이것을 계산할 때 이 식을 옆으로 쭉 나열하지 말고 동류항이 보이도록 이쪽에 나열해주면 훨씬 계산이 편리합니다. 2번은 a와 b 자리에 다항식을 대입하기 전에 먼저 이 식을 정리하는 게 더 좋습니다. 식을 정리한 후 a 자리에 a를 대입하고 b 자리에 b를 대입해서 이 식을 전개해서 동류항끼리 묶어서 계산을 하면 되는데 1번과 마찬가지로 이 식을 옆으로 나열하지 말고 동류항이 바로 보이게끔 동류항을 맞춰서 정리해주면 계산이 훨씬 편리합니다. 3번입니다. 다항식을 전개하라고 했는데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1번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각각을 제곱해서 더하고 2개 곱한 것에 2배, 2개 곱한 것에 2배, 2개 곱한 것에 2배를 더해주면 됩니다. 2번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지요? 맨 앞에 있는 것의 세제곱, 그 다음 3 곱하기 2a의 제곱 곱하기 3b, 그 다음 3 곱하기 앞에 것 곱하기 뒤에 있는 것의 제곱, 마지막 3b의 세제곱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3번은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이 된다는 것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2x의 제곱이 여기에 있고 1의 제곱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2x와 1의 곱이 여기에 있고 앞에가 플러스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x의 세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됩니다. 이 식은 3a의 제곱이 여기에 있고 b의 제곱이 여기에 있고 3a와 b를 곱한 것이 여기에 써져 있으며 앞에와 뒤에 이 부분의 부호가 반대입니다. 따라서 이 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4번입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의 못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직접 나누어서 못과 나머지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계산하기 위해서 나눗셈 기호를 쓰고 이 식은 이 자리에, 이 식은 이 자리에 써줍니다. 주의할 점은 이 식에 x항이 없으므로 이 x항 자리를 비워놓고 써주셔야 합니다. x에 2x제곱을 곱하면 2x 세제곱이 됩니다. 이 식 전체에 2x제곱을 곱해서 써주고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줍니다. 빼기 때문에 부호를 바꿔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항은 사라지고 이것만 마이너스 9x제곱 하고 남습니다. 그 다음 1차 항이 내려와야 되는데 1차 항이 없으므로 비워둬야겠지요? x에 마이너스 9x를 곱하면 마이너스 9x제곱이 됩니다. 이 식 전체에 마이너스 9x를 곱해서 써주고 역시 위에 있는 식에서 밑에 있는 식을 빼줍니다. 즉 밑에 있는 식의 부호를 바꿔서 더해주면 되겠지요. 이 항이 사라지고 18x만 내려옵니다. 상수항이 내려오고 그 다음 또 이 수를 결정해주면 됩니다. x에 18을 곱하면 18x 이 부분이 맞아집니다. 이 식 전체에 18을 곱해서 써주고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주니 마이너스 33이 됩니다. 이 식이 몫이고 이 식이 나머지가 됩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고 x제곱에 4x를 곱하면 4x 세제곱이 됩니다. 이 식 전체에 4x를 곱해서 써주고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뺍니다. 즉 아래에 있는 식의 부호를 바꿔서 더해주니 이건 사라지고 얘는 10x, 여기는 마이너스 17x가 됩니다. 상수항 내려오고 그 다음 역시 최고차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에 10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10 곱하기 x제곱은 10x제곱. 맞아떨어지죠? 이 식하고 이 식을 곱해서 써주고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니 3x-27이 됩니다. 그래서 4x 플러스 10이 몫이고 3x-27이 나머지입니다. 나누는 식이 1차식일 때 나머지가 상수항이 되었고 나누는 식이 2차식일 때 나머지는 2차보다 차수가 낮은 1차식이 되었다는 것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다항식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식을 계산하라고 했는데 일단 이것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를 풀어서 전개하고 그 다음 동량끼리 묶어서 계산하니 a 플러스 2b-3c가 되네요. a 자리에 이 식을 대입하고 b 자리에는 이 식을 대입하고 c 자리에 이 식을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리할 때는 옆으로 쭉 나열하지 말고 앞에 문제에서도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동류항이 보이게끔 정리해주면 훨씬 좋습니다. 이것은 여기 x제곱자리 맞추고 x제곱자리 맞춰서 써주도록 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개해서 줄을 맞춰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곱했을 때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7x 세제곱이 되고 이렇게 더했을 때 그 다음 이렇게 더했을 때는 플러스 16x제곱 그 다음 이렇게 더했을 때 플러스 8x 상수끼리 더했을 때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반드시 줄을 이렇게 쭉 나열할 필요 없습니다. 계산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하면 되므로 전개하면서 동류항을 맞춰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A와 B에 관한 식이 두 개 주어져 있을 때 두 개의 다항식 A, B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다항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다항식이 아니고 숫자가 주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B를 없애기 위해서 위아래를 더해서 A를 먼저 구하고 이 구한 값을 아무 식이나 대입해서 B 값을 찾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다항식으로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숫자로 주어져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A나 B 중 하나를 소거해서 하나씩 찾아가면 되는데 B를 소거하는 게 매우 편리하죠. 위아래를 더하면 되므로 역시 위에 있는 식과 아래 있는 식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3a만 남고 이 식은 위아래를 더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a가 찾아집니다. 찾아진 a를 위나 아래에 대입하면 b가 찾아질 텐데 선생님은 밑에 있는 식에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b는 이쪽으로 넘겨주면 b, 그 다음 a에서 이 식을 빼면 되므로 b는 a에서 이 식을 빼면 찾아집니다. 그래서 a와 b가 숫자로 이것이 숫자일 때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이렇게 쉽게 풀립니다. 7번 다항식을 전개하라고 했는데 7번에 1번은 세제곱을 먼저 한 후 곱을 하는 것보다 곱을 먼저 하고 세제곱을 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는 x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이므로 이것을 세제곱하도록 하겠습니다.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이 플러스 3ab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이므로 그 공식에 적용해서 전개하면 되겠습니다. 2번을 전개할 텐데 조금 복잡하지요? 이 뒤에 있는 식에 a와 b와 c를 차근차근 곱해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를 곱하면 이렇게 되고 b를 곱하면 이렇게, c를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 전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안에 동류항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b제곱이 여기에도 있고 그 다음 여기에도 있는데 부호가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이므로 소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ac제곱과 플러스 ac제곱과 마이너스 ac제곱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a제곱 b와 플러스 a제곱 b가 소거가 되고 마이너스 ca제곱과 플러스 ca제곱 플러스 bc제곱 마이너스 bc제곱 마이너스 b제곱 c 플러스 b제곱 c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a세제곱은 이거밖에 없지요. b세제곱 여기밖에 없습니다. c세제곱 여기밖에 없고 a, b, c가 남아있는데 부호가 모두 같아 모두 남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a, b, c가 3개 있어서 마이너스 3ac가 a, b, c가 됩니다. 이 식을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도 문제에 많이 활용되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8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세 문자 ABC에 대해서 세 문자의 합과 서로 다른 두 문자의 곱의 합이 주어져 있을 때 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개의 식은 이 공식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합이 4고 서로 다른 두 수의 곱의 합이 5이므로 이 식에 대입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6이 됩니다. 다음 2번은 두 문자 A, B에 대해서 합과 세제곱의 합이 주어져 있을 때 곱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세 개의 식은 A 플러스 B를 세제곱하면 나옵니다. A 플러스 B를 세제곱하면 A 세제곱 플러스 3A제곱 플러스 3AB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죠. 여기에 세제곱의 합이 들어있고 이것은 3AB로 묶어주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그 다음 3AB 곱하기 A 플러스 B입니다. 합이 1이므로 이 자리에는 1을 대입하고 세제곱의 합이 19이므로 이 자리에 19를 대입하면 AB가 찾아지겠습니다.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AB는 마이너스 6이 얻어집니다. 3번은 A-B가 2고 B-C가 3일 때 이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식이 좀 복잡하지요? 7번에 2번에 나와 있는 식인데 이 식은 아주 특별한 형태로 변형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이 식의 2배를 한 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곱이 있고 서로 다른 두 개를 곱한 것에 2배가 있기 때문에 완전제곱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AB에는 A제곱과 B제곱이 있으면 완전제곱꼴이 되고 여기는 B제곱과 C제곱이 있으면 완전제곱꼴, C제곱과 A제곱이 있으면 완전제곱꼴이 되는데 각각 여기에 A, B, C의 제곱이 2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A제곱은 이 2개의 가로에 나눠 써주고 이 B제곱은 이 2개의 가로에 나눠 써주고 이 C제곱은 이 2개의 가로에 나눠 써주면 모두 다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이 됩니다. 이 식이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a-b가 2이므로 이것은 4가 되고 그 다음 b-c가 3이므로 여기는 9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식을 각각 더해주면 a-b와 b-c의 합은 a-c가 되고 2하고 3의 합은 5가 되어 A-C는 5가 됩니다. 따라서 C-A는 마이너스 5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값은 25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의 2배는 38이 되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의 값은 38의 2분의 1, 19가 되겠습니다. 9번 이 식이 이 다항식으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A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직접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에 x를 곱하면 x세제곱이 되지요? 이 식에 x를 곱해서 밑에 써주고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주니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a 밑으로 내려오고 x제곱에 마이너스 2를 곱해야 마이너스 2x제곱이 되어 최고차항이 맞습니다. 이 식에 마이너스 2를 곱해서 써주고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뺐을 때 0이 되도록 A값을 정해주면 A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10번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0을 A로 나눴을 때 몫이 X 플러스 2고 나머지가 6이라고 합니다.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면 A는 BQ 플러스 R이 된다라고 하는 나눗셈 정리를 이용해서 이 식을 나타내보면 이렇게 써집니다.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0을 a로 나눴을 때 몫은 x 플러스 2고 나머지는 6이다. 여기에서 6과 이것을 없애면 a가 찾아지겠지요? 먼저 6을 이항시켜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는 이 식을 x 플러스 2로 나눈 식이 됩니다. 이 식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직접 나눠서 계산하면 몫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어서 a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됩니다. 11번입니다. 그림에서 욕실의 넓이를 x와 y를 이용해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넓이는 전체 넓이에서 거실의 넓이와 방의 넓이를 빼면 되겠죠. 전체 넓이는 가로의 길이가 x이고 세로의 길이가 y인 직사각형이므로 x 곱하기 y입니다.
여기에서 거실의 넓이를 뺄 텐데 거실은 한 변의 길이가 y인 정사각형이므로 거실의 넓이는 y제곱이 됩니다. 방도 정사각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방은 길이가 나와 있지 않네요. 그런데 이 길이가 x이고 이 길이는 거실의 한 변의 길이이므로 y입니다. 따라서 이 길이는 x-y가 되어 방은 한 변의 길이가 x-y인 정사각형입니다. 따라서 방의 넓이는 x-y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욕실의 넓이는 이렇게 되는데 식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마지막으로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어집니다. 12번입니다. 합과 제곱의 합이 주어져 있을 때 5제곱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주어져 있는 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식을 먼저 써보니 그 옆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을 곱했을 때 이 식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 식을 전개해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구하고자 하는 a 5제곱 플러스 b 5제곱이 보이고 이 부분은 a제곱 b제곱으로 묶으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네요.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은 이 값들을 알면 구할 수 있습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6이라고 나와 있고 a 플러스 b는 2라고 나와 있으므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과 a 곱하기 b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합과 제곱의 합을 알기 때문에 a 곱하기 b는 a 플러스 b의 제곱을 이용하면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a 플러스 b가 2고 제곱의 합이 6이므로 이 식을 이용해서 a 곱하기 b를 찾아주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 값을 찾아줄 텐데 세제곱의 합은 a 플러스 b를 세제곱하면 얻어집니다. a 세제곱 플러스 3a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에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나오고 가운데 있는 부분은 3ab로 묶으면 a 플러스 b하고 묶어지지요.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해서 이 값을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a 플러스 b가 2이므로 이 부분은 8이 되고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2가 되어 이런 식이 얻어지네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그래서 14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한 값들을 이용해서 이 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은 6 곱하기 14가 되고 우변은 이렇게 써지네요. 따라서 84에서 2를 빼서 a 5제곱 플러스 b 5제곱은 82가 되겠습니다. a를 이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a, b 값을 찾아주고 그리고 이 식을 이 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계산할 때 직접 나누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직접 나누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으니 이번에는 나눗셈 정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눗셈 정리를 이용하면 이것이 이 식으로 나눠 떨어지므로 이 식은 이 식 곱하기 어떤 식 하고 써집니다. 이게 3차식이고 여기가 2차식이므로 여기는 1차식이 됩니다. 그리고 x세제곱은 x제곱에 x를 곱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식은 x로 시작이 됩니다. x제곱은 여기와 여기에서 얻어지죠? 마이너스 x 곱하기 x는 마이너스 x제곱입니다. 마이너스 x제곱에 3x제곱이 더해져야 2x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이 사실에 의해서 이 부분의 상수항이 3이 된다는 것은 찾아집니다. 이번에는 이 식을 완벽하게 아니까 이 식을 전개해서 a, b 값을 찾아주면 됩니다. 다 전개할 필요는 없고 필요한 부분만 찾으면 되겠죠? x는 여기와 여기에서 얻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x, 마이너스 x와 3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3x. 그래서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상수항 1 곱하기 3이 b가 됩니다. a와 b 값을 모두 찾았으므로 이 식을 이 식으로 직접 나누어 나머지를 구해보면 나머지는 7이 나옵니다. 14번입니다. 14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육면체의 가로와 세로와 높이의 길이를 각각 a, b, c라고 하겠습니다. 직육면체의 건널비가 94라고 나와 있네요.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AB가 2개, BC가 2개, 그 다음 CA를 2번 더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이 1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길이가 A이고, 이 길이를 먼저 찾아볼까요? 이 길이가 A고 이 길이가 B인 직사각형의 대각선이므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입니다. 따라서 이 길이의 제곱은 이렇게 되고, 이 길이가 B이고 C인 직각삼각형의 대각선이므로 루트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제곱이고, 이 길이가 A이고 이 길이가 C이므로 루트 C제곱 플러스 A제곱의 제곱입니다. 이것이 100이라고 하네요. 제곱에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지요. A도 2번, B도 2번, C도 2번 더해집니다. 따라서 여기서 얻어지는 식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50이다 라고 하는 식이 얻어집니다. 직육면체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는 A가 4번 더해지고 B도 4번 더해지고 C도 4번 더해져서 4A 플러스 B 플러스 C입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을 하면 이렇게 써지지요? 여기 이 값도 알고 이 값도 알기 때문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을 알 수 있습니다.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144가 되어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2가 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은 48이 됩니다.